월요일 아침 반찬 다른 시선으로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아침 반찬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주제는 장학금입니다. 얼마 전 고려대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성적 장학금을 없애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생활 장학금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적 우수자에게 현금 형식으로 주는 전통적 의미의 장학금 관례를 깨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파격 실험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매년 23억 원가량 지급되던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특별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생활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장학금의 시급을 5,8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 올린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성적장학금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학 장학금,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급되고 또 장학금이란 어떻게 쓰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함께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따루 씨와 나델 씨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 대학 생활 때 장학금 받으셨나요? 나델 씨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아, 못 받으셨어요? 네. 안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예요? 당당히 글쎄요. 거부하셨나 봅니다. 제가 뭐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네. 아니면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그 어머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 예, 어머니께 장학금을 대신 받으셨군요. 네, 따루 씨는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 핀란드에서의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한국이랑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봄학기가 즉 2학기가 끝나면 이제 뭐 수고했다고 그런 뜻에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는데 그 좀 네. 소액이고요. 2만, 3만 원 정도고요. 예. 뭐 성적 우수자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격 그러니까 좀 착하게 행동한 사람,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도 뭐 우등산, 뭐 개근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개념인데요. 근데 대학교 가면 아예 장학금은 없고요. 예. 왜냐하면 핀란드는 대학교 일단 등록금이 없는 데다가 모든 학생들이 학생 수당을 한 달에 62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받기 때문이죠. 좋은데요? 예. 그래요. 어차피 뭐 등록금을 안 내니까 장학금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냥 그렇죠. 수당 정도를 또 챙겨서 그렇죠. 가져가는 방식으로 네. 예, 핀란드 그렇게 돼 있네요. 네, 핀란드의 경우는 등록금도 없고 수당을 받는다니까 저도 핀란드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학을 다니려면 등록금 외에도 이제 생활비도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예 장학금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수당 외에 뭐 생활 도와주는 뭐 생활 장학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있기는 있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한국 스타일 장학금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석사 논문 연구를 위해서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네. 그럼 비행기 값이 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그 연구비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일반 예. 그냥 학생들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 그리고 보니까 아주 저에게 장학금들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뭐 100만 유로, 100만 유로 말고 1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뭐 좀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이런 건 있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성적 장학금이 가장 큰가요? 어떻게 되나? 장학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란에서도 제일 큰 거는 성적 장학금이에요. 그 뭐 어수한 사람에게 네. 제일 많이 주는 거는 우수한 사람에게 예, 성적 장학금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 1년에 학교마다 시험 성적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예체능은 대회 있는데요. 네. 그거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로 주는 그렇죠. 게 그거는 이제 이란의 나라에서도 장학금이군요. 예. 나라에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기서 뽑아요. 네, 거기서 뽑아서 특수한 그 우수한 사람하고 그리고 또 대학의 시험 받아서 거기도 우수한 사람을 예. 그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대학에서 뭐 100명, 뭐 200명 만약에 네. 뭐 1000명이 들어가면 그 정도 뽑아서 본인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네,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장학금 제도를 가지고 있네요. 네네. 네, 예. 그러면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성적 장학금이랑 기타 어떤 장학금. 보통 6대 4로 얘기하면 또 6대 4 정도 네. 성적이 6, 기타 장학금이 60, 4. 예, 60%는 네. 성적 장학금. 네. 자, 오늘 주제가 그 장학금, 성적 우수 장학금 폐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라는 뭐 생활 장학금 개념으로 주자는 뭐 그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찬성하십니까? 저는 장수 안 합니다. 찬성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네, 반대합니다. 그럼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죠. 네. 이게 항상 하나 뭘 만들면 네. 예를 들어서 한 눈을 그치면 다른 눈을 안 보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국은 약간 좀 제가 또 오래 살아왔는데 예. 뭘 만들면 하나는 없애져요. 야.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만들면 뭐 조금만 줄이든 다른 거를 좀 더 희망을 주든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보여주든 저는 솔직히 항상 이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는데 항상 새로운 생각이 나온 거는 너무 기뻐요. 네. 네. 좋았는데 근데 뭘 새로운 생각을 해서 뭘 만들면 그 전에 거를 없애고 그래서 맞아요. 좀 예.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면 좀 더 저도- 그 전에 거라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장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나달 씨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게 생활 장학금을 만드는데 왜 성적 우수 장학금을 폐지하느냐 예. 그 얘기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예산이 부족해도 어떻게 해서든 끌어다가 놓고서 이렇게 맞춰야죠. 만들어야 되는 게 네. 저는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등록금이 높아지겠죠. 아 그런가요? 네. 아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어찌됐든 네. 네, 장학금을 만들기 위한 뭐 수단은 꼭 등록금만으로 지금까지 있는 거 했던 아니니까. 예. 성적 장학금을 조금 줄이면서 그 다음은 그쪽 그 생활 장학금으로 올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아예 여기서 0으로 폐지를 하는 게 만들고 아니라. 거기서 100으로 올리면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비율적으로 이렇게 만들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따루 씨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사실 장학금 2개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 이게 한국의 교육 자체가 이 1등을 벗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사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무슨 우수한 학생만 지지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뭐 그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한테 준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소득층도 있고 부자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도 그렇죠. 그냥 일반 그러니까 중상층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학생들도 사실 등록 부담이 굉장히 클 거고 그렇죠. 힘들 것 같은데 그 학생들 위해서 또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제일 좋은 경우가 뭐냐면 모든 학생들한테 평등하게 좀 이렇게 장학금이든 뭐 수당이든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성적 장학금을 저는 받아야겠어요. 네, 일부에서는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는 게 어떤 학업 성취도를 좀 저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 같은 네. 경우에 그러니까 성적 우수 장학금을 폐지하게 되면 네네.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게 원래 학생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비 때문에 뭐 또 어떻게 가서 좀 아르바이트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학비를 내는 거는 그 공부를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좀 많이 지원해 주면 그걸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같은 거는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그 대학으로 들어가면 고등학교에서 나라에서 그 우수한 사람들을 몇 명 뽑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명이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100명, 200명을 뽑아서 그 지원을 해줘요. 네. 그렇다면 아니면 또 나라에서 무이자 대출이나 그리고 또 낮은 대출로 그 학업비를 예. 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그런 안전적으로 나가면 그러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해서 뭐 꼭 돈을 벌고 공부를 못한 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많이 지원을 줘야 되는 걸 생각해서 네. 좀 그러니까 지금 뭐 성적 우수 장학금이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폐지를 했을 경우에 공부를 소홀하게 되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따루 씨는 어떻게 제 생각하세요? 생각에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네.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피 터지게 막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예. 네. 대학교 때는 성적이 다가 아니거든요. 저도 핀란드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갈 때는요, 인생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력도 쌓고 뭐 여러 가지 인생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사람을 뽑는 입장이거든요. 예. 성적을 절대 보진 않죠. 그리고 핀란드 회사들도 성적을 안 봐요. 일단은 학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중요한 거고 충분한 거고요. 그것보다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인성을 보고 이 사람이 부지런한가, 책밖에 모르는가 이런 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아예 무슨 그런 장학금이 없으면 이제 우리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회사 들어가려면 시험 쳐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네.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렇군요. 네. 뭐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짚어볼 문제가 등록금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어떻게 해서든 타려고 하는, 그래서 장학금 타는 학생들은 효자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등록금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핀란드는 등록금이 없다고 했으니까 네. 이란은 어떤가요? 그 이란은 이제 공립대학교는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사립대학교에서는 한국 비해서 엄청 싸요. 아, 그래요? 한 학기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한 학기 20만 원. 네. 20만 원이요? 싸다. 오호. 그거보다 또 싼 거 있어요. 이제 코스에 따라 예. 이게 싸거나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학원비보다도 싼.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여기서 한국에 대학 들어와서 저 원래 응용 미술이었잖아요. 네. 근데 응용 미술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아예 그만두고 그냥 한국어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것도 외국인한테 진짜 높은 네, 그렇죠. 장학금. 원래 미술 이쪽이 좀 더 등록금이 높은 편이잖아요. 엄청 비싸요. 네. 350만 원 한 학기였어요. 예. 그렇죠. 핀란드의 경우에는 또 등록금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내는 돈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등록금 개념은 아예 없지만 약간의 그런 회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더 학생들의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잘 있어요. 잘 돼 네. 있어요. 스포츠 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1년에 일단은 학기가 1학기가 그러니까 9월 달에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런 회비 한 20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내면은요. 완전 공값에 뭐 집가든 뭐든 예. 다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1년 동안 뭐 헬스도 다니고 뭐 에어로빅 하고 춤추고 네. 그런 것도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대학 그 식당 가서 그 3,000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핀란드에서 엄청나게 저렴한 거거든요. 3,000원이라는 게. 네. 그러면 뭐 부담이 없으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이제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교 들어갈 것 같다 그런 네. 거죠.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핀란드 사람들 그냥 자기 꿈이 있다면 뭐 그거 대학교든 아니든 그냥 자유롭게 추진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야니 공부 못해서 대학교만 들어갔지 그런 소리는 안 들으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무조건 대학교 들어가냐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정확한 진학률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훨씬 낮아요. 네. 오히려 등록금이 싼데도 대학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그렇죠. 참 그리고 생소하네요. 대학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경제능력이 엄청 세요. 예, 네, 그렇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자, 이제 뭐 장학금 얘기 나오다 보니까 등록금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간 66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최저임금이 5,580원이니까 네. 이걸 가지고 나눠봤더니 1,195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일에 1,195시간, 거의 1,200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이 1년 장학금, 1년 등록금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두 나라의 그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인지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두 분 그 학비로만 봤을 때는 어떤지 한번 필요 있어요. 그래요? 네, 필요하죠.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우선 그 수당이라는 그 수당의 액수가 최고 액수가 62만 원인데 예. 그걸로 사실 핀란드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한 네. 100만 원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알바를 하든가 아니면 또 이제 방학이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 한 2달 반, 석 달이 되거든요. 예. 그때 이제 풀로 일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 좀 학비를 그러니까 많이 벌라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뭐냐면 핀란드는 경력이 없으면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자기 전공이랑 관련 없는 일이라도 뭐 청소를 하든 네. 뭐 마트에서 계산을 하든 예. 어떤 일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할 의욕이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무조건 써야 되는 아주 필수 코스가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경력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네. 하는군요.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은 한국 비해서 이렇게 다양한 아르바이트 없어요, 솔직히. 네. 네, 그리고 뭐 대학생들이 과외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네. 아니면 대학교에서 근로 장학금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산입대학교잖아요. 네. 75%까지를 그 나라에서 그 대출로 지원을 해줘요. 무이자나 네. 이 낮은 이자로. 그래서 거의 아르바이트를 많이 안 해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꼭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벌어서 생활비 때문에 뭐 등록금 때문에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그렇군요. 핀란드도 그런 대출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다른 이렇게 뭐 보증이나 그런 건 없이 그냥 나라가 그냥 니 공부하니까 그냥 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근데 거기는 학생들이 좀 대출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취업이 거기도 정서는 취업 문제가 있거든요. 네. 확실히 취업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출 받기도 좀 그렇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거의 5년 동안 일하면서 그 네. 대출을 조금씩 갚아주니까 누구나 받아요. 네. 대출 받으면 9개월 후에서부터 시작돼요. 네. 그다음 5년간. 네. 그래서 다 대출을 많이 받아요. 이용하는 편이라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 다 핀란드가 학생 수당에 대해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만약에 공부를 안 하잖아요. 학점 충분히 따지 않으면 그걸 다 돌려줘야 돼요. 네, 그걸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요. 네,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학점 이상 공부를 해야지 맞아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세상에 그런 공짜는 높은 없다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높은 이자를 줘야 예. 돼요, 우리는. 네. 만약에 그렇게 한 텀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예. 그러면 그 대출을 원래 이란에서 24%까지 이자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이자를 돌려줘야 돼요. 그 말씀 무시무시하네요. 맞는 얘기죠. 예. 그래도 공부만 하면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도 비싼데 장학금이나 이런 제도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힘이 든 것 같은데요. 이란에서는 이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거의 한 10%나 20% 정도? 10%나 20%. 네. 그럼 나머지는 주로 대출을 그렇죠. 이용하고. 그게 10% 20%도 약간 좀 지방 있는 사람들이 약간 네. 더 멀리에서 와서 또 지방에서도 대부분 일자리 좀 많이 없는 편이라서 네. 그런 데는 이제 나라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주는 거고. 근데 대부분 이 돈 대출을 쉽게 갚을 수 있다면 많이 대출을 받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그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두 분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생활을 하셨고 나델 씨는 대학도 다니셨고 그런데 이 등록금과 대학의 그 장학금 문제 현실에서 좀 접할 기회가 좀 있었죠. 그랬을 때 그런 점에서 정말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뭐 두 분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네. 제 생각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두 가지 장학금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예. 근데 네. 그걸 과연 대학교가 해야 되느냐, 나라가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저번 선거 전에 했던 공약을 네. 반값 등록금을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만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나델 씨. 제가 뭐 두 가지 다 있었던 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학교에서 장학금을 해줘야 되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네. 나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네. 그 한 학교도 한 대가 있잖아요. 장학금을 예산이 있는 거를. 네, 그렇죠. 근데 나라에서 어차피 청년은 앞으로도 나라에 세금을 돌리는데 그 조금 많이 이제 지원해주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란 같은 것도 우리는 항상 국정은 들어가는 거 문제 없어요. 근무하는 것도 문제 없고 나올 때 일자리 있냐 없냐 그거에 항상 심각하는데 근데 한국은 이렇게 졸업하면 대학도 일자리도 많으니까
근데 나라에서 이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대학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